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게 한다거나 일정 정도의 제품을 무조건 사게 하는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또 저희한테 몸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유희성 대표님이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희성 소장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셔서 대기업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어서 그 어렵다는 최고 레벨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서 1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저희가 뭐 협찬 받거나 돈 받고 모신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22년을 살면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쪽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폐가 망신한 분도 봤고 감옥에 가 계신 분들도 많고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가 어려웠지만 동기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이고 가장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체, 속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저를 좀 초대해 준 게 굉장히 영광이고 남들이 잘 안 다루려고 하고 잘 쳐다보지 하지 않는 분야를 선뜻 많은 분들에게 오해나 또 잘못된 것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들도 또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하고자 하는 좀 좋은 뜻에서 저를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고요. 현재시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현황 좀 있을까요? 현재 대략적으로 연간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이렇게 유통되고 고객에게 일어나는 어떤 시장 규모는 5조에서 6조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활동하는 회원 수는 사실은 사업의 특성상 단순 소비자들도 회원으로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효 활동을 하는 인구를 정확히 측정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대략 5조에서 6조 사이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대한민국 룰이 매출액의 35%를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그 사업자들에게 소득으로 이제 분배되고 있고 저 또한 연간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억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보면 사실 합법적인 게 있고 근데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우리나라 법상에서 공식적인 회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는 다 합법이고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을 대신해주는 그런 공제조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단 검색을 해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그런 건 이제 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피해다, 실패다 이런 영역을 나눌 때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단순히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법 안에서도 실패의 요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법 이외의 영역에서 또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또 점검 요소들이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이제 보상 플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소득을 나눠주고 하는 플랜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것이 법의 통제를 받죠. 근데 그 법의 통제 안에서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피해를 발생하도록 만드는 요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비즈니스 12년째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에 들어가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아직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위험한 비즈니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가는 여러 요소들을 좀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과연 뭡니까? 일단은 조금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뭔가라는 걸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의 채널을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광고의 비효율성에서 출발해요. 광고의 비효율성. 그렇죠. 이전에 우리 유통 채널을 보면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고 어마어마한 모델을 써서 방송국에 광고비도 주고 모델료도 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제품을 런칭합니다. 근데 막상 그러고 나서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다 손실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회사들의 제품들이 양질의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양질의 제품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통들이 알릴 수 있는 채널들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은 들고 있는데 소비자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리스크 헤지를 선택했냐면 제품력은 확실히 좋으니 그것을 경험하고 감동받은 분들을 광고해주고 홍보해줄 수 있는 분들로 활용하고 협업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죠. 그 안에 또 하나 좀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 직장이 한국 야쿠르트라는 방판 기업이었는데 그런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제품의 가격 안에 실제로 제조 원가는 굉장히
굉장히 미미해요. 네. 20% 언더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통비용인데 유통비용이죠. 예, 그 유통비용 안에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그것을 연결하는 유통시켜주는 중간 회사들의 마진도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세일즈를 하는 분들의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유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판의 방식으로 끌어다가 초기에 제품을 많이 사게 한다거나 단순히 판매원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리스크 없이 마이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건데 리스크가 존재하죠. 고객도 없는데 뭐 몇천만 원씩 제품을 사고 시작하게 하고 첫 단추가 그렇게 끼어지면 결국에는 제시한 목적지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 뭐 금융 피라미드라고도 하고 네, 네. 그분들이 또 뭐 하나의 어떤 뭐 파랑새를 쫓는다고나 할까 대박 꿈을 쫓아서 하는데 희망 고문이죠.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마케팅 나름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바늘부터 항공모함까지 팔 수 있다. 그렇죠. 상품은 다양한 거죠. 심지어 금융 상품도 그렇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금융 상품 또한 비슷한 네트워크 형태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하지만 네트워크 형태로 되죠. 단계가 좀 짧아서 그렇지. 뭐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일정 단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한 게 이제 폰지 사례라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게 한다거나 일정 정도의 제품을 무조건 사게 하는 이걸 업계용어로 진입비라 그러는데 네.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고객이 달라면 물건을 내가 줘야 되니까 재고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럼 들어보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정통 네트워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과거에 방판의 개념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 방문 판매하려면 내가 물건 있어야 되니까. 이건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세일즈와 마케팅을 우리가 동격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소개를 통해서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세일즈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 이 용어가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세일즈는 마케팅 영역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그렇죠. 마케팅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세일즈 부서를 없애는 거예요. 충성 브랜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일즈 부서가 없는 거죠. 우리 명품 회사도 세일즈 부서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세일즈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가장 유사한 업종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아파트 몇 개 사놨다가 마진 붙여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할 때 제품 5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사고 시작하게 만들면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세일즈다. 세일즈죠. 네트워크 마케팅과 네트워크 세일즈는 다른 얘기다. 다른 거죠. 그것만 피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요. 근데 대신 초기에 아무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공인중개사 열었는데 아무 거래가 안 일어나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착각을 하냐면 내가 돈 내서 제품 사놓고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회원 코드에 매출이 발생되고 일정 정도 비율의 수당이 들어오니까 일이 진행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착각시키게 만들면서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한국 야쿠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종의 게 방판 조직이었어요. 아마 그런 DNA가 좀 있어서 이쪽 분야에 뛰어든 건 아닌지. 제가 이제 첫 직장은 제일지당이라는 회사였고요. 제일지당.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보면 눈에 보이게 전시해서 파는 걸 시판, 두 번째 발전한 단계가 방판, 세 번째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렇게 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판도 한 2년 해봤고 제일지당에서 두 번째 야쿠르트에서 방판도 해봤어요. 그래서 방판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의 창업관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이 회사를 나가서 방판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판 회사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근무하실 사무실, 옷, 기자재 이거 다 회사가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런 비용이 일절 없이 오로지 1인 기업으로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사업이 스타트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하시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노버트 기요사키가 우리 직업의 사사분면을 얘기하면서 엠플로이 영역,
셀프 엠플로이 영역, 비즈니스 영역, 인베스터 영역 이렇게 4개를 나눠서 설명을 할 때 그분이 초창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50만 불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걸 견뎌낼 수 있을 때 도전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투자를 하고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을 때 진정한 비즈니스 오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에서 이분이 뒤늦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론 중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정확히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일독을 권해요. 그리고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를 보면 기회가 상실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지 제가 41살에 시작해서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꼭 공부해 보기를 권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에도 다 적용이 돼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책이 세스 고딘이 쓴 보랏빛 쏘가온다.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광고는 죽었다로 시작해요.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화랑이던 시대에 굳이 광고할 필요 없다. 소떼가 몰려오는데 보라색 칠해 놓으면 안 볼래요? 안 볼 수 없다. 모든 마케터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줬는데 그 마지막 장쯤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앞으로의 그 마케팅은 충성 고객을 만들어 그들이 홍보하게 만드는 기업이 살아납니다. 지금 그 개념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기존의 유통이 비효율적이었고 고비용이었던 걸 계속 줄여가는 거죠. 기존의 유통 채널이 복잡했잖아요.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두부 한 몰 사 먹었다면 그 단계를 줄여서 대형마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줄어들면서 깎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단계를 줄여가는 과정들,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조합 같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게 이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보다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표현을 써요. 누가 셀링을 하냐? 네트워크 사업자가 고객한테 다이렉트 셀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고객한테 다이렉트 셀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중간에서 뭐 하냐? 공인중개사처럼 정보를 유통시켜 주는 거죠. 그게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중간에 연결시켜 준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매달 15일이면 저에게 웬만한 대기업의 직원의 연봉이 들어오는데 그게 마진이 아니라 수수료라고 표현해요. 용어 하나를 잘 찾아 들어가면 이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유희성 대표가 이렇게 꾸준히 성공을 하고 그 분야의 탑을 찍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지금 앞으로 남은 꿈이 있다면? 남은 소망은 이 괜찮은 도구가 잘 이해되고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정말 큰 혜택을 받고 뭐 돈도 잘 벌고 가정을 잘 이끌어서 좋은 도구를 만났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주홍글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좀 더 법 체계 안에서 이런 피해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왜냐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제 자식들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을 잡초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잡초들이 막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소망이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말 큰 회사가 돼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잡초가 보이지 않도록 저기에 저렇게 올바른 회사가 있어. 올바른 조직이 있어. 저기 가서 네트워크를 배우면 돼 라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기준이 되면 이 사람들의 피해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상실한 젊은 세대들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라는 교육을 평생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즈니스 오너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남은 소망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의 기회, 도전의 기회들이 열려서 건강한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오해할까 저희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의 모델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옥석을 가려야 되고 또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좋은 기운을 저희 채널에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이 분야에 큰 성공하신 분의 기운도 유희성 대표님의 기운도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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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